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농장에서 살고 있었고 그의 관심사 중 하나는 마을 근처의 고풍스러운 정원에서 자라는 장미였어요. 정원은 언제나 붉은 장미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장미를 마법의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로이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날마다 장미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미를 돌보며 할머니에게 듣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붉은 장미에 숨겨진 마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법의 장미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정작 그 사랑을 찾는 자만이 마법의 신기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로이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책을 읽고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먼 곳을 여행하면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여름날 로이는 정원에서 놀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장미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로이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그와 대화를 나누며 진실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로이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놀랐습니다. 꿈의 여인이 그리워 그는 매일 정원을 찾았고 매일 밤 그녀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때면 로이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꿈의 여인이 아니라 로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롯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바람이 부는 가을날 로이는 다시 한번 정원에 들어가 붉은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미꽃 하나가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앉자 로이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 장미는 그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았을 때 정원에 피어나기로 되어 있던 마법의 장미였던 것입니다. 로이는 장미를 손에 들고 그의 가슴속에 담긴 따뜻한 감정이 마을 전체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로이의 장미를 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법의 장미는 다시는 그와 같은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로이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 그 교훈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 세대를 거듭하며 이야기되었고 로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매일같이 모험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을의 경계를 넘어 신비한 숲으로 모험을 떠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며 여러 신비로운 생물과 전설의 보물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되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마법의 숲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눈을 떠서 작은 배낭을 꾸렸습니다. 배낭 안에는 빵 한 덩어리, 치즈 조각, 그리고 긴 행로를 밝힐 손전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로이는 숲의 입구로 향하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로이는 주변의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이 휘감은 하늘은 신비한 무지갯빛으로 물들었고 눈앞의 길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멜로디 같았습니다. 아침이 점점 깊어질 때 로이는 숲속의 마법의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못은 전설에 따르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로이는 조심스럽게 연못에 다가가 바닥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자신이 찾고자 했던 모험의 의미를 궁금해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에서 푸른 빛의 물결이 일더니 환상적인 물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로이에게 다가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로이의 열망과 용기를 받다며 그를 마법의 시련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요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요정을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가자 로이는 다양한 시련에 맞닥뜨렸습니다. 거대한 미로 같은 숲길, 말을 거는 신비로운 생물들 그리고 고대의 퍼즐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로이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사용해 하나하나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시련을 통과한 로이는 마법의 숲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나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마법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그가 알지 못했던 세계의 끝없는 지혜와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로이는 그 책을 열어 읽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멈춘 듯 책 속에 빠져드는 동안 로이는 자신이 찾고 있던 모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얻어 자신만의 길을 찾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 루이는 마을로 돌아와 마법의 숲에서 배운 지혜와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마을의 전설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루이를 초대받은 사나이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숲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또 다른 신비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루이와 마법의 숲은 이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상상과 지혜로 가득 찬 이야기로 프랑스 전역에 긴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동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루미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살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미스터리한 숲에 대한 동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숲이라 불리우며 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미에르는 자신의 모험심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결심을 하였습니다. 마법의 숲으로 들어가 그곳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한 것입니다. 루미에르는 혼자서 모험을 떠나기 전 그의 충실한 친구인 고양이 미르벨에게도 계획을 알렸습니다. 미르벨은 흥미로워하며 루미에르와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한 두 친구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그저 평범한 숲처럼 보였으나 점차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속삭이고 있었고 길을 잃게 만드는 수많은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때 루미에르는 알 수 없는 빛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하였고 그 뒤를 따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커다란 호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수는 눈부시게 반짝이며 마치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루미에르와 미르벨은 이 호수에서 나무 정령 실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뱅은 루미에르에게 그동안 숲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뱅은 숲이 가진 마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루미에르가 적합하다는 것을 느끼고 루미에르에게 숲의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루미에르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마법의 숲은 루미에르에게 숨겨진 경이로운 보물을 허락하였습니다. 보물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자연의 무한한 지혜와 럭셔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루미에르와 미르벨은 마을로 돌아와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으나 점차 루미에르가 모든 식물과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는 그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루미에르의 발견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숲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숲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미에르는 전설이 되었고 마법의 숲의 수호자로서 그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법의 분수가 존재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분수는 마을 가장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었으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마을의 젊은 기사 앙투아는 이 전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운명이 그 분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오래전 그 분수를 찾아 떠났지만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앙투아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분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앙투아는 용맹과 지혜가 뛰어난 친구 미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초원과 산을 넘고 시냇물을 건너며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지만 앙투안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흥분이 가득 차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신비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마법의 분수를 찾고 있느냐? 고 물었다. 앙투안은 깜짝 놀랐지만 정중하게 대답했다. 노파는 앙투안에게 오래전 그의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분수를 발견했으나 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노파의 이야기를 들은 앙투안은 더더욱 분수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졌다. 노파는 그들에게 분수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분수에 다다르기 전에 마음의 진실한 소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그들은 울창한 숲 한가운데 숨어있는 분수에 도달했다. 분수는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주변은 경이로운 평화로 차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검은 안개가 그들을 둘러싸고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분수를 지키는 고대의 사령관이었다. 사령관은 그들에게 다가와 소원을 들어주기 전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시험하겠다고 했다. 앙투안과 미셸은 두려움 없이 사령관의 시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첫 번째 시련은 겸손이었으며 앙투안은 자신보다 미셸을 먼저 생각하며 진정한 친구의 가치에 대해 깨달았다. 두 번째 시련은 진실성이었고
미셸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며 진정한 용기를 찾았다. 시험이 끝난 후 사령관은 그들의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을 인정하며 마법의 분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앙투아는 분수의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 그 소원은 결국 마을이 모두 번영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셸도 분수의 물을 마시며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했다. 둘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앙투안과 미셸은 사람들에게 꾸준한 용기와 진실된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마을의 존경을 받았다. 그 후로도 마법의 분수에 대한 전설은 계속 전해졌지만 앙투안과 미셸이 남긴 용감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